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헤어질 때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던 적 말입니다. 분명 나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경험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자꾸만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럽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해받을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관계를 경험하셨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받거나 상처 준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말투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천천히 말하고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진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추적하며 행복한 관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 결론은 무척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 사람 곁에서 얼마나 안전함을 느꼈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통해 안전함을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조언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특별한 비밀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상대가 이 사람 참 편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 습관 5가지입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화술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의식하고 연습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은데 지금 와서 말버릇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말 습관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루틴의 문제입니다. 작은 문장 하나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60대, 70대, 80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의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순옥 씨는 최근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녀 교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즉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되지. 요즘 시대에 유치원은 꼭 보내야 해. 사회성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손자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던 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직접 돌보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대단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그제야 그 친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아토피가 심해서 집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유치원에 보내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순옥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먼저 부정하는 말과 먼저 인정하는 말이 만드는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수백 건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부정당하거나 반박당할 때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어 모드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경계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만 강해집니다. 반면 대화 초반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와
같은 인정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로 시작하는 대화는 문을 닫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로 시작하는 대화는 문을 엽니다. 왜 이런 말 습관이 편안함을 만들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상황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남들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뢰를 받은 사람은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제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아니, 그건 아니지로 시작하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대화는 권력 싸움이 되고 누가 옳은지를 다투는 전쟁터가 되기 쉽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충분히 들은 다음,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나눕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상대를 먼저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 즉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다음은 상대 말 끝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김철수 씨 가명 67세는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부부에게 간단한 과제를 냈습니다. 서로에게 3분간 이야기할 기회를 주되 절대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느낀 외로움,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허전함,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섭섭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안 들었어? 나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같은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분이 지나고 아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말 속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평소 얼마나 자주 아내의 말을 끊었는지를 말입니다. 상담 후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듣자고. 그 결심을 실천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편해졌어. 당신 옆에 있으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야. 언어 심리학자들이 대화 중 끼어들기를 분석했을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상대가 말을 시작한 지 17초 만에 끼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끼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도우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빨리 찾아주려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려고 끼어듭니다. 하지만 말을 하던 사람은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선의와 무관하게 상처가 생깁니다. 듣는 사람은 이미 해결을 말하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간극이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말을 끊는 것은 당신의 말은 내 생각보다 덜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되기 쉽습니다. 도움의 의도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더 크게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입술을 지그시 다물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끼어들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 숨을 한번 깊게 쉬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말을 마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입니다. 3번째는 조언 전에 허락부터 구하는 사람입니다. 박영애 씨 가명 64세는 성당 소공동체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며느리와의 갈등을 털어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에 생긴 작은 오해였습니다. 그러자 한 자매님이 즉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경험으로 아는데 말이에요.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조언은 계속되었습니다. 10분, 15분. 고민을 털어놓았던 자매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조언을 하던 자매님은 열심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오히려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박영애 씨가 함께 걸어가며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을 뿐이에요. 박영애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조언은 때로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주 모임에서 박영애 씨는 달리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생각 하나만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 자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네,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언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허락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이 중요한 욕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허락을 받고 들으면 도움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허락 없이 들으면 통제로 느끼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언은 선의에서 나오지만 상대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해결책인지 공감인지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조언 전에 허락을 구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존중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으로 돕는다는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언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내가 답을 쥐고 있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겸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 고민을 나눌 때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제 생각 하나만 나눠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네 번째는 단정 대신 여지를 남기는 말투입니다. 정민수 씨 가명, 66세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시사토론을 즐깁니다. 어느 날 의견이 갈리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의견을 말하자 다른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사실은 이래요. 분위기가 경직되었습니다. 의견을 말했던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정민수 씨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는데요.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은 반대 의견이어도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게 느꼈다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는 단정적 표현이 방어를 빠르게 올린다는 점을 자주 다룹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아니다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구도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권력 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랬습니다. 같은 표현은 하나의 관점으로 남습니다. 관점은 다툴 수 있지만 사람을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여지를 남기는 말투는 상대에게 물러날 공간을 줍니다. 그 공간이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라오츠는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혜로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정답을 말하기보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건 틀렸어요. 대신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 제 경험으로는 이랬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대신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는 표현입니다. 최영자 씨 가명, 65세는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합니다. 한 친구가 새 등산화를 자랑하듯 이야기했는데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등산화가 뭐가 중요해? 저렴한 거 신어도 똑같아. 돈 아까워. 등산화를 산 친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반대로 다음 주 다른 친구가 새 배낭을 자랑했을 때 최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마음에 드는 거 사면 기분 좋잖아요. 잘 어울려요. 그 친구는 환하게 웃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체면이 위협받는 순간 관계가 빠르게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왜 샀어? 그건 별로야. 그 정도면 나도 해 같은 말은 악의가 없어도 상대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좋아 보이네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같은 말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존중은 상대의 방어를 내리고 편안함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을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돌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선택을 평가하기보다 그 선택 뒤에 있는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나눌 때 평가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좋아 보이네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그 선택 괜찮은데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왜 이런 사람이 편한지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미숙 씨 가명, 68세는 동네에서 편안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윤미숙 씨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위로받는 느낌이다라고 말합니다. 윤미숙 씨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로 먼저 인정합니다. 말을 끝까지 듣고 끼어들지 않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말해도 될까요? 로 허락을 구합니다. 의견을 말할 때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로 여지를 남깁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고 좋아 보이네요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미숙 씨 곁에서 긴장을 풉니다.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윤미숙 씨를 찾습니다. 힘들 때, 기쁠 때,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때 떠올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내 의견을 말해도 비난받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 습관은 모두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말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허락을 구하고, 여지를 남기고, 존중하는 말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은 여기서 안전합니다. 그러니 본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평가받을까 걱정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서는 늘 긴장됩니다. 조언 공세를 받을까, 비교당할까, 단정당할까 걱정되어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멀어집니다. 5가지 말 습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오늘의 한 문장을 이 한 줄로 정리해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기 쉬운, 그러나 사람들이 은근히 피하게 되는 말 습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철호 씨 가명, 69세는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화가 빨리 끝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한마디만 할게. 형이 요즘 조언을 너무 많이 해. 우리가 뭘 이야기하든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박철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돕고 싶어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조언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호 씨는 조언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던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대화를 피하게 되는 패턴으로 충고 과잉, 단정형 말투, 부정 프레임이 자주 언급됩니다. 문제는 조언이 나쁜 게 아니라 과잉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하는 것, 그때 부담이 됩니다. 니체는 충고가 관계에서 미묘한 권력감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조언하는 사람은 선이지만
조언받는 사람은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충고를 절제할 줄 압니다. 상대가 정말 원할 때만 조언하고 그 외에는 들어줍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은 이것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정말 조언을 원하고 있을까? 아니면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 습관은 인격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장순자 씨 가명 63세는 3개월 전부터 말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주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 문장만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말해도 될까요? 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를 연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했고, 자녀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이 요즘 당신 많이 편해졌어라고 말했습니다. 장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 습관은 인격이 아니라 루틴이며, 루틴은 반복하면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습관 연구에서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말을 잘하겠다처럼 큰 목표보다 오늘 그럴 수도 있겠네요를 한번 쓰겠다처럼 작은 목표가 더 실천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좋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3문장 연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를 하루에 3번만 사용해 보십시오. 조언하고 싶을 때는 말해도 될까요? 를 한 번만 사용해 보십시오. 의견을 말할 때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를 한 번만 사용해 보십시오. 이것을 2주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말투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5분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했는가? 오늘 어떤 문장을 사용했는가? 상대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은 의식을 깨웁니다. 의식은 습관을 바꿉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가 이 사람 참 편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 습관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나중에 말하는 습관, 상대 말 끝까지 듣는 습관, 조언 전에 허락을 구하는 습관, 단정 대신 여지를 남기는 습관,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는 표현 습관입니다. 이 5가지가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상대가 여러분 곁에서 판단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땠는가를 기억합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태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 태도는 작은 문장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행동 2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를 먼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언 전에 말해도 될까요? 를 붙여보십시오. 이 2가지만 실천해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언제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말 습관은 인격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루틴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문장만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2주 후에는 익숙해지고,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지고, 2달 후에는 여러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편안함을 찾아서, 안전함을 찾아서, 따뜻함을 찾아서 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작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안전함이 되고,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칭찬이 오히려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진짜 칭찬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이 전달되는 칭찬, 상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칭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